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미리 고민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돈 넣기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돈 넣기 전에는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돈이 들어가면 우리는 무조건 원숭이가 되는 겁니다.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오늘은요 강왕국 손절 스토리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재진입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같이 밝힙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8월 말에 장을 좋게 보고 좀 들어갔거든요. 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5월, 10월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데,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 제가 심하게 쳐맞았습니다. 자, 근데 9월 26일날 제가 손절을 했거든요. 왜 손절을 했는가? 왜냐면 제가 그 말을 말씀 많이 드렸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는 S&P 500이 20% 이상 하락한 후에 절반 이상 반등을 하면은 다시는 이 최저점을 뚫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S&P에서 3666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 9월 26일인가? 이때 이제 쭉 밀고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리고 코스피도 최저점이 2270을 뚫고 하향을 지속했습니다. 지금 2100 얼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럼 2차 세계대전 후에 처음 있는 일이네, 심상치 않다라고 해가지고 제 한국 주식을 전부 다 정리를 했고요. 제가 그 처음 들어갔을 때, 제 투자 가능 자산의 15에서 20% 정도를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싹 손절하고 나니까, 네, 그래서 한 1.5%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100원에 사서 98원에 팔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한 10% 정도 손실이 났는데, 제가 총 자산의 일부만 들어갔기 때문에 제 총 자산의 1.5% 정도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그때 이날 막 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김영롱 팀장님이라고 이제 우리 투자 자산에 계시는 분인데, 저를 유튜브에 초청을 하셨거든요. 저보고 금요일에 와가지고 이제 방송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월요일날 질문지를 보냈어요.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9월 26일 14시 기준 코스피는 주요 지지선 2270이 붕괴되고 222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봤어요. 이게 뭐야? 해가지고 제가 일단 빨리 후다닥 이제 HTS 들어가가지고 손절을 다 해버린 다음에 10분 후에 연락을 드렸죠. 팀장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손절을 제때 하게 되었어요. You great man 했고요. 왜냐면 제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은 아마 그 다음날에 손절을 했을 텐데,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제가 한 국산차 정도 이제 돈을 잃었는데, 외제차를 잃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영롱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그건 그랬고요. 이 사상 최초 하락이라는 거는 당연히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게 그 기존 통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P 500이 20% 이상 하락하고 절반 이상 리커버를 했을 경우에는 이 최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는 건데, 깨졌다 이겁니다. 깨졌어요. 와장창 깨졌습니다. 일단 다 팔고 그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뭔가 사상 최초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럼 일단 파는 게 좋죠. 일단 팔고 생각해도 됩니다. 어차피 팔아야지 객관적인 생각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우리는 우주의 기운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2로 끝나는 해, 중간 선거가 있는 해, 그리고 11월, 4월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이제 2022년 4분기에 바닥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10월 말에 재진입을 할 건데,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비중 낮게 들어갈 거고요. 그 비중을 낮게 들어가가지고 얘가 이제 또 깨지면은 또 손절을 하고 12월 말에 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오르면은 저는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자, 일단 10월 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때 S&P가 3430이 이상이냐 이하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808번 영상을 보시면은 거기 왜 미너비니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게 10에서 12% 남아있다 했는데, 그 12%가 바로 이 3432거든요. 저는 S&P 500이 이거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면은 아주 안 좋게 봅니다. 왜냐면은 미너비니가 틀린 일이 별로 없는데 얘까지 틀리면은 이제 쉣 하는 거죠. 자, 그래서 S&P가 3432 이상으로 버티면은 제가 제 투자 가능 자산 20%를 매수를 할 거고, 그 미치면 10%를 매수를 할 겁니다. 일단 고를 누를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주식에서 홍보한다 하면 그래서 4월 말까지 보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얘가 이제 이게 하락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3,432 이상에서 제가 샀는데 그게 붕괴되거나 아니면은 5% 하락. 예를 들면 제가 3,450에서 샀으면은 20% 떨어진다고 제가 전부 다 손절하진 않겠죠. 이 경우에는 제가 산 금액에서 5%를 하락하면은 팔 건데, 그러면 제가 20% 들어갔으니까 20% 곱하기 5%니까 총 자산 1% 정도를 잃게 될 겁니다. 많이 잃진 않아요. 또는 이 경우에 내가 3,432 이하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10% 정도 봐주고 또 떨어지면은 손절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쵸, 3,30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을 텐데 얘가 또 10% 하락하면은 그때는 손절해가지고 10% 곱하기 10% 총 자산 1%를 말아먹을 겁니다. 네, 근데 상승 시나리오도 있어요. 이게 상승 시나리오잖아요. 자, 11월에 포트 가치가 상승합니다. 10월에 사서 올랐어요. 그럼 제가 애드업을 할 겁니다. 그 20%에서 또 20% 추가해서 이제 제 비중 40%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가지고 올라가면 여기서 20% 추가 보유를 할 거고요. 그리고 2월에 주식이 또 오른다 하면은 12월 말에 또 애드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또 애드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투자 가능 자산 60%를 제가 퀀트랙에 갖다 박을 거고요. 나머지 40%는 동적 자산 배분에 넣고 있을 겁니다. 가장 짜증나는 시나리오가 이거죠. 자, 제가 10월 말에 샀는데 11월에 올랐어. 제가 애드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3,430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포트 자산이 10% 이상 하락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40% 들어가 있었는데 10% 깨지면은 총 자산 4%를 잃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애드업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여기선 제가 포트폴리오가 15% 이상 떨어지면은 손절할 건데, 그럼 제가 총 자산의 4.5%를 잃게 됩니다. 그럼 그 후에는 제가 12월 말에 들어갈지 1월 말에 다시 들어갈지 이걸 제가 아직 안 정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 여기서 하락 시나리오가 몇 개 나오는데 그 하락 시나리오가 나온다 해서 제가 큰 돈을 잃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산 1% 잃는 거고 여기서는 자산 4% 잃는 건데 이건 짜증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 버틸 정도는 아닙니다. 뭐 계속 재개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또 1월 말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또 한 번 좀 깨지고 나오고 깨지고 나오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또 와장창 버는 날이 또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주식이 허스피가 2,000이지만 어차피 3,000, 4,000 갈 거거든요. 몇 번 손절하다 보면은 제가 돈 버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거를 노리고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조금씩 깨지는 거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가 상승 시나리오가 오면은 저는 돈을 번다 이겁니다. 그쵸. 근데 이 계획이 맞을까? 이걸로 강원국이 더 부자가 되는가?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은, 여기서 예를 들면은, 여기 제가 사가지고, 여기 애드업 한 다음에 깨지고,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시나리오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이걸 따라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건 저만의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계획은, 그냥 이 책에 있는 거 따라하고, 손절 안 하고, 그냥 이 비중을 버티겠다, 이런 것도 훌륭한 전략이거든요. 그냥 저만 그냥 좀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든 것 뿐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플래닝을 하는 거구나, 이제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다음 수와 다다음 수까지는 제가 이미 계획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10월 말에 다시 들어간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다 대응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나리오가 되면은 그렇게 저는 하면 돼요. 전 대응을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시나리오 플래닝이 없을 테니까 아직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자, 요약은요. 그래서 당신만의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언제 들어갈 건가? 들어가면은 내가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이고, 횡보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깨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미리 고민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 돈 넣기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돈 넣기 전에는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돈이 들어가면 우리는 무조건 원숭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객관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돈 넣기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사기 전에 팔 시점을 아는 거, 그거가 투자에서 최고로 중요한 격언입니다. 이게 최고로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제 그냥 내 계획을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시험에 들어갔잖아요. 떨어졌어요. 그럼 그 시나리오는 제가 손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막 개소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등한 후에 손절을 할래. 이거 시장이 내 주식을 인정 못하는 건디. 푸틴이 뭐 어쩌고 페드가 어쩌고 다시 주식이 올랐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떨어졌어? 그럼 팔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손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 투자에서 실패하고 싶어도 사실 실패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기 전에 계획이 없으면은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이 영상은요, 너무 유익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동의를 아마 하실 건데,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